어떤 질문인지. 황혼의 새로운 사랑. 연애, 동거, 결혼인데요. 만약 황혼의 새로운 짝을 만난다면 나는 연애만 하겠다, 아니면 동거를 선택하겠다, 결혼까지 하겠다.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먼저 오미연 선생님은 연애라고 하셨네요. 네. 결혼해봤잖아요. 아이, 뭘 결혼까지야. 그렇죠. 결혼은 아유. 현실이지요. 아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내 입장에서 지금 그 입장이 된다면은 네. 연애는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때 되면 또 모르지 뭐 이런 사람이 또 먼저 결혼하자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호선 선생님 두 개를 들어주셨네요. 일단은 뭐 연애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은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혼이잖아요. 재혼이라서 대부분 통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연애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살아보는,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시원시원하시네요. 사람 진짜 괜찮다 싶으면 결혼까지 한번 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주 선생님은 결혼, 뭐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일단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사별 후의 재혼이든 그러니까 이혼 후의 재혼이든 사실은 재혼이라는 건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떤 분들 대부분 그래요. 오미연 선생님 말처럼 한 번 해봤으면 됐지 그러게요. 뭘 두 번 해. 저희 남편 주변에서도 다 그렇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남편 주변에 그렇게 말렸던 분들이 너 하길 잘했어. 돌아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배동성 씨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애를 하기만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시기도 그렇고. 네, 그것도 제 성격이 또 연애를 하고 동거는 좀 그렇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약간 조금 그런 성격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결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고민이 돼. 그랬더니 저한테 진짜 12살부터 친구라 엄마 같은 친구거든요. 네. 진주야, 네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건 너가 정말 잘한 선택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확신이 들면 결혼 찬성입니다. 남편분이 아까부터 이제 연예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개그맨, 네. 배동성 씨. 네, 배동성 씨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얼굴을 마주한 건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홈쇼핑 쪽에 오래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연예인분들은 많이 게스트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홈쇼핑은 생방이고 매출이랑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방송도.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항상 일찍 와서 모든 셀프들한테 인사를 해요. 끝나고 나도 주방이나 이런 데 외부 수위 아저씨한테도 다 인사를 하고 되게 신사다. 그리고 굉장히 막 급박한 상황, 예민해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호감이 생겼어요, 일단. 네, 그렇죠? 그냥 괜찮은 마주치면서. 사람이다. 네. 그냥 괜찮은 연예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M본부, K본부, 여기 S본부 다 다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연히 또 몇 해 만에 보게 되고 몇 해 만에 보고 이러다가 이제 M본부에 이제 한석 씨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그 프로에 김한석 씨, 네. 저희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한석 씨가 이제 제가 혼자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는지 누나, 형 진짜 괜찮은 김한석 씨 사람이야. 그럴만해요. 형한테는 저 누나 진짜 괜찮아요. 막 이랬나 봐요. 그 전에 뭔가 두 분의 그 미묘한 약간 그 호감 같은 거 그런 화살? 걸 느꼈으니까 사랑의 다리를 화살? 놓은 거 아닐까요? 저는 같이 출연했는데 네. 그 누나랑 그 형이랑 결혼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런 전혀 분위기 티 안 전혀 내고. 몰랐어요, 저는. 이야. 아니, 그래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네. 지금 뭐 예쁘게 잘 지내면서 5년을 이어 오셨지만 뭐 사이에 약간 위기? 아니면 뭐 이런 순간? 네. 이런 거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위기는 없었는데 정말 너무나 일생일대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우리 딸 수진이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계시잖아요. 결혼식에? 그래서 가만있어 봐. 내가 여기를 앉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진짜 얘기를 현실이다. 전혀 안 한 혼주석이요, 상태였는데 혼주석. 네,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제 일이 터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얼마나 엄마도
낳아준 엄마도 안고 싶죠. 당연히 딸이 예, 결혼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직진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가 오셔서 앉으실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에 그 당시에 계셔서 오시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앉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수진이가 흔쾌히 그러면 좋죠. 이렇게 해서 앉게 됐죠. 네. 아, 우리 전 선생님 쿨하셨다. 배려심도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렇게 또 결심을 하시고 먼저 그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더 그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얼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그 박준 변호사님은 연애, 여기서 약간 결혼까지는- 느낌이 네. 변호사님이 연애하세요 이렇게 아니 이제 요거만 들으니까 사실 연애를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결혼하고 동거 연애 중에 연애를 선택한다는 거고 네. 네. 동거가 사실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얽힐 수가 있고요. 네. 결혼이라면 법적 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당연한 수가 거고, 있고요. 그쵸? 그 사실 제가 저는 지금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이 방송에 나온다고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혹시 만나는 분 있으면 결혼하있어.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진짜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도 좋고 한데 만약에 이 좀 동거나 결혼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어머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박지훈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동거든 이제 결혼이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특히 뭐 사실 상속 같은. 네, 그렇죠. 상속도 그렇고. 네. 근데 뭐 이 재혼이라는 게 이제 사별하신 후에 재혼이 있고 이별 후 그러니까 이혼 후에 재혼이 있는데 네. 거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일단은 욕구에서의 차이도 있고 상황에서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별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예요. 정말 안타깝게 그립지만 사라진 자리고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분리라는 건 밀어낸 자리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실제 사라진 자리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너무나 크고요. 밀어낸 자리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재혼을 할 때에도 보면 사별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그 그리움이 훨씬 더 커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사별하신 이후에 너무 빨리 재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그리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사별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너무 늦게 재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한 2년에서 한 4년 요 사이에 재혼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례는 다 한 군데를 향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내 행복이 어떤 방식이면 좋겠는가를 고민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일 수도 있고 혹은 신중함이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이분들의 선택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살다 보니 이런 사람이 좋더라 내지는 이래야 되더라 하는 이제 의견이 생기는데 재혼을 준비하신다면 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외모, 성격, 건강, 경제력,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스케치북에 한번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쓰시네요.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저 예, 같은 예. 경우는 먼저 좀 사랑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사랑. 이게 뭐 불타는 사랑이 됐든 앞에 뭐 강물을 이렇게 같이 바라보면서 예. 느끼는 이 잔잔한 사랑이 잔잔한 됐든. 사랑이 됐던.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해야. 건강을 해야 같이 이제 뭐 동반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까 건강.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요새 100세 시대 오랫동안 사니까 경제력 뭐 이런 순 외모는 이제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외모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모 빼곤 다 얘기하셨네요, 그러면. 한 개만 고르라면 한 개만. 성격도 있어요. 성격이 그거 뭐 있는데 성격은 사실 뭐 성격이 또 맞아야 맞아요. 이제 사랑을 할 수 그렇죠. 있어서 결혼까지 끼고 저는 그 안에 이제 고민해야겠죠.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미연 선생님 네, 오미연 선생님. 정말 요거를 심사숙고하신 것 약간 같아요. 공개하니까 요거는 네. 조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썼어요. 이게 외모를 외모. 보고 예, 첫 번째 외모는 뭐냐면은 요거 재혼을 3차까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결혼은 외모를 보고 하래요. 잘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하고 두 번째 할 적에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랑 해야 된대요. 요분이 그러니까 초혼, 재혼을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 또 요분이 잠깐 잘못되시면 돈이 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랑 해서 노후를 함께 행복하게 산다.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거는 성분과 건강인 그런 것 같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진주 선생님은 네. 건강, 성격, 경제력에 이제 이 부등호 표시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외모 빼고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중요도를 표시해보자면 건강.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둘이 손잡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아니 건강해야지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서로 건강하냐 가서 검사 받자. 그래서 검사를 받고 또 왜 건강이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아빠도 일찍 이제 전쟁터에서 보내고 친할머니, 이모할머니 또 엄마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제 나보다 누구 먼저 보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무조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아하. 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 엄청 챙겨주고 있고요. 사실은 성격인데 사랑보다 성격이 좋으면 사랑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격 이상하면 좋아하다가 싫어질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성격이 좋으면 사랑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또 노후에 경제력이 없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돈을 못 버는 순간이 오죠.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조금 경제력을 갖춰놓은 사람이 아무래도 좋죠. 네. 그 이호선 선생님은 네. 그 항목에 없는 걸 쓰셨네요. 아, 그럼요. 이게 변수가 많은 게 재혼입니다. 일단 말씀드릴 게 뭐냐. 건강은 기본이에요. 그냥 네. 기본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결혼을 하자고 얘기하기 어렵고 상대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도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맞는 이건 저는 말씀이에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성격입니다. 이 성격 항상 매일 쓰는 게 명품이어야 돼요. 성격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만나는 건데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사실 경제력 때문에 이혼했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의 핵심은 역시 유머 코드죠. 아,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좀 재밌게 해줄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저한테도 되게 강렬하고 요새는 또 이 유머가 트렌드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성격을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재혼한다는 건 안정성 없이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이 어느 정도만 있다면 괜찮다. 그 중에 또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쪽 집 애들의 성질이에요. 아, 성격도 아니고 성질이에요. 성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질. 아니 뭐 이 사람 만나면 당연히 뭐 그 부모의 그 자식 이련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아요. 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건강은 기본, 성격, 그다음 경제, 그다음에 그쪽 배우자 애들의 성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예, 생각하지 못했던 네. 예, 마지막 항목은. 네. 봐야 되는 우리 박 변호사님은 두 가지네요. 저는 사랑이 뭐 중요하긴 한데 사랑을 표시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중요하긴 한데 또 경제력으로 건강을 또 커버할 수도 있고요. 아. 성격도 지금 제 개인적 생각일 수 있는데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제력을 뭐 이건 너무 속물적인 얘기가 아니고 경제력이 국간에서 인심 난다. 딱 그런 것 같아요. 경제력이 바탕이 된다면 사랑도 더 커지고 또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데 줄 만한 돈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 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노년에 황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황혼 로맨스를 이제 꿈꾸긴 하지만 실제 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상대 가정의 아이들의 성질까지 다 살펴본 후에 재혼까지 성공을 했지만 해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없지 같은데 않잖아요, 그런 어떻습니까?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사실 우리가 새로움이 있습니다만 막상 재혼을 하셨다가 재혼이 깨질 확률은 70%가 넘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두 번째 결혼이라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 열고 그 문지방을 딱 넘어가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초혼일 때 생각했던 그 환상이 잘못돼서 내가 이런 어려움 혹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재혼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재혼에는 재혼의 환상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또 결혼하게 되면 막상 내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초혼보다 저는 더 신중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그게 재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사례 있으세요? 있죠. 많죠. 이 사례는 이제 제가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60대 어머니셨는데 이 60대 어머니가 40대 후반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13년 동안 혼자 계시다가 자녀들의 제안으로 탱고 동아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탱고 동아리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너무 괜찮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갈하고 깔끔하고 춤도 잘 추고 보더니 생활도 너무너무 정돈이 돼 있는 분이라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딱 함께 하기로 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축하했어요. 막상 딱 살아가는 과정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남편이 굉장히 정돈된 사람인데 문제는 너무 짠돌이에요. 너무 인색하고 이 돈 쓰는 하나하나를 너무 점검을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게 이전의 배우자는 어땠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말했던 다정했던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막상 결혼해 보니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두 번째 사람하고의 이 인연을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오신 사연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사례예요. 실제로 많은 게 네.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이제 배우자하고 분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저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컨대 전에 배우자는 조금 예민하고 좋게 말하면 되게 섬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예민하고 네. 이런 건데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예컨대 호탕한데 또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한 거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이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런 사례 중에는 결국은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이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네.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어떤 커플이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성격이 잘 맞아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 고쳐 못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은 막상 재혼하신 분들 입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 재혼을 할 때 나는 이런 성격의 배우자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상대가 꼭 가지기 바라는 성격 유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남성은 밝고 명랑한 배우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여성은 너그러운 남성이 좋아요 라고 답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의미를 잘 담아서 상대방하고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남성 여성의 차이가 아닐까. 남성은 밝고 명랑한. 명랑한. 자기가 좀 사랑하고 싶은 여자는 너그러운 남자, 사랑을 해주는 남자, 뭐 이런 차이가 좀 아닐까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9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사연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60대 후반이신데 황혼 재혼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남은 여생이라도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셨고요. 저희 때문에 예. 고생만 하신 아버지 좋은 분 만나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을 주셨네요. 만남을 네. 주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물으신 것 같아요. 요거 많습니다. 요거 많은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과거하고는 이 사랑을 또 사람을 만날 기회 또 관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게 될 텐데 제일 먼저는 요새는 결혼정보업체에서 아예 이 시니어들을 위한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관리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면 어디든지 아마 최고의 서비스를 함께 하실 거고요. 저는 그 업체에 있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뭐냐? 제가 늘 추천드리는 데가 있어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배움에 대한 욕구들 또 오랫동안 거길 다니시면서 그 기관 사람들이나 혹은 그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검증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기관을 다니시면서 그 기관에서 검증된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님 계시거든 그분들 먼저 결혼정보업체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 그 전에 빠진 게 있네요.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예요. 그러네요. 먼저 여쭤보시고 네. 결혼정보업체 그다음에 가까운 교육기관이나 이런 복지관과 같은 곳을 참여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은 기본적인 관문을 열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어진 관계인 만큼 문제점 없이 이제 잘 이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텐데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황혼 로맨스를 위한 4가지 수칙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짠, 전 배우자와 비교하지 마라.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저거는 당연히 비교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전 남편이랑 실패한 이유가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 난 정말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은 안 술 돼. 입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예. 그 남자 이거 싫었어. 그럼 이 남자는 어떤가. 그 기준점이 자꾸 전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재혼하신 분들 혹은 재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의 기준이 뭐냐면 전 배우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아니면 되니까 재혼의 조건은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게 기준이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 내가 지금 재혼한 배우자에게 과거 내가 싫었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실망은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는 그 사람의 현재로만 그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재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에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배우자의 개성도 좀 존중해보고 그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을 해가면서 지켜보고 그걸 보석처럼 캐내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네. 비교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요성 교수께서 자식들의 성질이라고 네. 말을 했어요. 아니, 상대방의 상대방 자식들의 성질. 성격. 근데 사실은 자식들을 비교하고 이래서 예. 안 좋게 좀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당신의 자녀, 애들은 내 딸은 이렇고 결국은 비교가 그것도 하면 비교네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해서 뭐 이렇게 더 좋게 되지 않으려면 아예 이 비교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황혼 로맨스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네, 네. 부분이 됐던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